36살 연구원 김민성 씨가 보내준 공모장입니다. 민성 씨가 대학교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라고 해요. 네. 그때가 2006년 9월쯤입니다. 민성 씨가 듣던 여가생활과 문화라는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 수업에서 좀 특별한 조별 과제를 하게 됐대요. 발표 과제가 뭐냐면 네. 하루를 조원들과 알차게 보내고 그날 있었던 일을 발표하기. 심플하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네. 재밌는 내용이죠. 네네. 좀 특이한 걸 하기로 좀 결정을 했어요. 뭘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흉가 체험이었어요. 2006년 그 시절이니까 그쯤에서 많이들 하던 거였어요. 유행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장 핫한 곳이 경기도의 한 농장인 거예요. 있어. 민서 씨 일행은 그냥 마트에 가서 손전등 2개 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사서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네. 민석 씨는 흉가에 가는 그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좀 고요하게 암흑 같은 길을 달리는데 버스가 꼭 그 행선지 없는 유령 열차 같은 느낌이 좀 들더래요. 그래서 음산한 기운을 좀 뒤로하고 환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으로 가는 버스가 다 끊긴 상태예요. 어머. 그래서 어렵게 택시를 이제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농장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좀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서 쭉 들어가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그 밤늦은 시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길가에 이렇게 계셨대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은 잘 됐다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은 아무도 못 만났으니까 창문을 쓱 내리고 할아버지한테 어디 농장 아세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택시 안에 얼굴을 쓱 내밀더니 거기 왜 가는데? 아, 저희 그 대학교 쪽으로. 왜 가느냐고? 왜 가느냐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해서 이제 팀원들이 좀 진정을 시키고 겨우겨우 길을 물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딱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의심에 찬 눈초리로 그 택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하면서 한기가 좀 느껴지면서 이걸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지금 다 같이 뭐 조별 과제를 해야 되니까 네. 택시를 타고 가긴 갔어요. 어두컴컴한 이제 산길을 올라가다가 민성 씨가 드디어 농장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아 여기가 입구인가 보다라고 해서 택시에 다 내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짐 싸서 이제 다 내렸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민성 씨 손을 탁 잡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 하면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찝찝한 그 기분 있잖아요. 택시 아저씨, 할아버지 그리고 이 올라오는 길. 그래도 조별 과제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택시가 이렇게 돌아 나가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깜깜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 그 손전등 있죠? 그걸 이제 2개를 사왔으니까 둘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산길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새로 산 그 손전등 하나 갑자기 이거 새로 산 거잖아요.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손전등 하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위험을 조금 직감한 건지 이 누나 2명이 막 울면서 못 올라가겠다. 무서워서. 난 못 간다.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민성 씨는 이제 난감한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내려와서 약간 가로등 있는 불빛 있는데 이 두 누나들을 좀 있으라 그러고 형이랑 둘이 올라갔다 오거든요. 왜 그러는 거야? 이제 형과 둘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형이 앞서서 가고
민성 씨는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길 옆에 무덤 2개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싫어. 근데 무덤 사이로 그 2개 사이로 뭐가 희미하게 뭔가 보이더래요. 하얀 안개처럼 희미한데 약간 둥근 형태가 무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성 씨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이렇게 봤대요. 근데 아직도 둥둥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혼자만 보잖아요. 형한테 형 저거 보여? 물어본 거야. 근데 형이 다행히 보여. 그래서 저게 그러면 말로만 듣던 아하하. 도깨비 불이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제에 올려드리니까 내 사진을 이제 파파박 이렇게 눌러서 찍은 거예요. 근데 찍으면서 파파박 할 때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누나들이 막 울먹이면서 야 도대체 너네 언제 들어와? 언제 내려와? 여기 이상한 소리 나. 빨리 와.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빨리 와. 빨리 와. 무서워. 여기서 또 막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또 민성 씨가 또 진정을 시키고 우리 거의 다 왔으니까 울지 말고 조금 기다려. 빨리 내려갈게. 그래서 좀 달래던데 그래도 이제 일단 가야 되니까 형이랑 같이 그리고 또 산길을 올라갔어요. 저벅저벅. 둘이서 걷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형이 앞에 가고 있었잖아요. 민성 씨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왜? 쟤는 왜 저러지? 하면서 그냥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가 또 뒤를 민성 씨를 또 쳐다보는 거야. 야, 무슨 소리 안 나? 형이. 아니 뭐 아무도 안 들리는데? 그거 또 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형이 또 탁 뒤로 돌아보면서 야,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소리 안 나? 근데 민성 씨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걷던 형이 풀이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형이 아예 넋이 나가서 여기 등산로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 라고 해서 막 풀을 밟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여기가 수십 개의 무덤이 있는 무덤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 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등산로라 생각하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털이 막 삐쭉삐쭉 다 쓰더래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형을 잡고 이제 다시 막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니까 그 무덤가에 근처에 있는 그 나무들이 입에 꼬여가지고 나무들이 다 흉측하게 다 자라있는 거예요. 다 꼬여있어. 모든 나무들. 그 괴이한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래서 형을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내려왔어요. 한참을 내려와서 민서 씨가 이제 누나들 있는 곳까지 내려온 거예요. 누나들이 둘 보자마자 막 펑펑 울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울면서 막 뭐 주저앉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민성 씨랑 형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소리가 울리더래요. 근데 이상한 게 민성 씨가 갔던 그 방향으로 보면 이런 소리 들리고 반대로 돌리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뭐야? 이상하잖아요. 이쪽으로 보면 안 들리고 근데 그 넋이 나갔던 그 형이 민성 씨를 딱 보더니 초점이 다 풀려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아까 무슨 소리 들린다고 하지 않았어? 바로 이 소리야. 똑같은 소리를 들은 거야. 그 떨어져 있는 데서. 근데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이 형 귀에는.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도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4명 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뛰어내려왔대요.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걸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보게 된 거예요. 아 설마. 근데 사진을 보던 모두가 할 말을 잃었대요. 왜요? 민성 씨가 그 본 무덤에 그 하얗게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도깨비 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 얼굴 형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대요. 2010년 거제도에서 벌어졌습니다. 10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민성 씨가 가족과 함께 거제도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놀러를 가게 돼요. 부모님, 민성 씨, 그리고 중학생 남동생인 효성이까지 이렇게 4가족은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재미난 휴가를 보냈죠. 이튿날 저녁, 사촌 형이 와서 말을 겁니다. 심심하지 않냐? 하면서 안방으로 살짝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따라갑니다. 사촌형은 서랍을 싹 열더니 캠코더를 꺼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성아, 같이 폐가 한번 가볼래? 배가? 이 동네 슈퍼 근처에 이렇게 오래된 폐가가 있어. 정말 형 말대로 슈퍼 근처에 폐가가 있었는데 그 폐가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 근데 민성 씨는 걱정이 돼서 아 근데 형 그런 데를 막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어차피 주인도 없는 곳인데 아 그냥 한번 가자 어때? 어? 가자. 효성이도 데려가자. 효성이도 데려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민성 씨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그리고 남자 3명이니까 뭐가 걱정이냐 라는 생각에 가게 됩니다. 해가 져가는 저녁 7시 30분 3사람은 폐가로 향합니다. 사촌 형이 얘기했던 이 슈퍼를 지나서 좀 걷다 보니까 폐가를 둘러싸고 있는 쇠철창으로 된 대문이 보였는데 근데 이 쇠철창이 아무리 밀어보고 당겨봐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성 씨의 일행은 월담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안 믿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야야 나봐. 아 그냥 가자. 들고 있어. 또 뭐하게. 야 그 비싼 거야. 사촌 형이 담을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니네 뭐하는 놈들이야? 누구야? 관리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화난 얼굴의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벽을 넘어? 얼씬도 하지 마라 이놈들! 할아버지 이 호통 소리에 혼배백산 도망쳐서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서너 시간이 흐르고 밤 11시가 다 돼가는 그 시각 다시 사촌 형이 방문을 빼꼼히 열더니 하지마. 거실에 있는 이 민성 씨와 네. 동생을 부릅니다. 또 불러. 우리 뭔가 좀 아쉽지 않니? 우리 배가 한 번 더 안 갈래? 몰래 근데 형. 구하는 곳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효성이 쫄았다? 응? 우리 뚱이 무덤 왔다야? 그래 난 여기 있어. 우리 형아들 가서 재밌게 놀다 올게. 여기서 맘마 먹고 있다 맘마. 사촌 형이 놀리는 모습에 그래 우리 효성 씨가 있어. 발끈하고 결국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민성 씨, 효성 씨 그리고 사촌 형은 다시 폐가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시간이 아까 7시 반과는 너무나도 어둠이 깊어졌어. 들었어. 그럼 어둠이 달라. 11시 넘었어. 그 폐가까지 가는 것도 그 주변 풍경도 왠지 모르게 그때보다는 너무 으슥한 거예요. 그래도 세 사람은 발걸음 소리를 죽이면서 기어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씨 가든가 그러면. 누가 간대? 이번에는 민성 씨가 먼저 발을 딛고 넘으려던 바로 그 순간 끼익 하고 사촌 형이 그 대문을 밀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굳게 닫히고 밀어도 꿈쩍도 안 하고 당겨도 꿈쩍도 안 하던 그 문을 아주 손쉽게 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핸드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한 채 대문을 지나 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곳이 폐가라기보다는 꽤 큰 폐 건물이더라고요. 건물 입구에 있었을 유리문이 다 깨져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마치 이 어두컴컴한 건물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처럼 음산했대요. 사촌 형은 챙겨온 캠코더를 켜고 아, 듣지 좀 마. 우와. 쓰게. 가보자. 대박이? 오. 이렇게 세 사람은 폐 건물에 들어섭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걷기 시작했대요. 언제 갈 거야? 아이씨 방금 들어왔는데 뭔 소리야. 야 혹시 뭐 보면 얘기해줘. 찍어야지. 아 깜짝이야. 깜짝아. 진짜. 여기 사무실인가? 뭐지? 김치 뿌이. 갑자기 복도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바람 소리. 하지만 사촌 형의 말과는 달리 이게 괜찮겠습니까? 겁을 먹어. 이상하지. 서늘하죠.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겠죠.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아, 이게 뭐야? 갑자기 민성 씨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내 어깨 누가 쳤어? 무슨 소리야? 어디? 내 왼쪽 어깨. 씨, 네 어깨를 누가 쳐? 형이 친 거 아니야? 어? 캠코더 들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씨. 어디 부딪힌 거 아니야? 아, 좀 조심 좀 하고 걸어라. 어둡다. 이게 근데 이상한 게 민성 씨가 맨 왼쪽에 붙어서 걸었거든요. 응. 이쪽이 벽이면 아무도 없어. 이쪽을 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오겠다는 건데. 아, 진짜 아까부터 자꾸 옆에서 징징대네. 거의 다 돌았어. 기다려봐.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귀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좀 장난치지 말라니까. 아, 진짜 나 아니라니까. 진짜 아까부터 저러네. 아 그럼 진짜. 누가 치는데? 아, 네 왼쪽에 누가 있다고 자꾸 그래. 야, 왜 그러는데? 무슨 소리 안 들려? 또 말 돌리지. 아, 진짜야. 조용히 해봐. 뭐야 이게? 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 마치 문에 뭔가가 부딪히듯이 아니 진짜로. 가만히 있어봐. 그냥 가자. 아, 가만히 있어봐. 귀신 찍을 기회인데 씨, 그냥 가기는 어딜 가. 씨. 가자. 아 진짜 적당히 좀 해줘. 일단 따라와. 소리가 어디서 났을까? 맞아. 사촌 형이 발견한 건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거울이었어요. 아 거울. 왠지 모를 이 음산함에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면서 민성 씨와 사촌 형이 그 거울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뭐야? 누구야? 조용히 따라오던 이 동생이 쓰러진 거예요. 아 어떡해. 야, 왜? 민성 씨와 사촌 형은 동생 쓰러졌잖아. 쓰러진 동생을 들쳐업고
빨리 나와야지.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촌형은 이 들고 갔던 캠코더 캠코더가 놓고 왔어? 어디에 두고 왔는지 아이고. 쥐도 새도 모르겠어. 혼나겠네, 혼나겠어. 집안에 가본데. 효성아 정신 차려. 귀한. 효성아 제발 정신 차려. 괜찮아? 괜찮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 쓰러졌던 동생이 정신을 차린 거야. 근데 너무 놀랐는지 이 기력이 빠져버렸죠. 기력이 빠져나가 늘어지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죠. 놀란 민성 씨와 사촌 형도 거의 탈진 상태로 완전히 뻗어버렸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민성 씨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일어나 김민성. 너 생각도 없이 동생을 그런데 왜 데려간 거야? 바로 민성 씨 아버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제 폐건물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사촌 형이 다 형이 얘기한 거야. 사촌 형이 자기가 가져놓고선. 다 털어놨던 거죠. 야. 이게 신기한 게 사촌 형이 혼날 거 알면서도 털어놨잖아요. 왜 털어놨을까요? 캠코더 아니야, 캠코더. 그건 바로 효성 씨의 상태가 이상했기 때문에 쉬었지가 않았어요. 아. 민성 씨는 그 길로 놀라서 동생이 있던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달달달달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을 걸어도 민성 씨가 말을 걸어도 효성이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큰아버지는 동생이 진정되면 그때 바로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가족들이 짐을 챙길 동안 민성 씨는 동생 옆에 붙어서 말을 과로봤지만은 이 효성이는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던 중 드디어 동생이 입을 뗐습니다. 형, 나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주라. 중학생인 동생이 화장실을 같이 가달라고 얘기한 게 참 이상하잖아요. 잘 안 하죠.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서 입을 연 거기 때문에 민성 씨는 그래 가자. 형이 같이 가줄게. 가자. 같이 가줘야지. 하고 화장실 앞에까지 가줬대요. 근데 동생이 더 이상한 거예요. 형 근데 저기 안에 같이 들어가 주면 안 돼. 이상하잖아요. 다 큰 그렇지. 동생이지만 웬만하면 부끄러워서 또. 예. 근데 너무 겁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 어쩌겠습니까? 같이 들어갔죠. 근데 동생이 볼 일은 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더래요. 거울 안에. 네. 왜 그래? 다시 겁에 질려서 나 나갈래. 형, 나 갈래 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방으로 다시 돌아온 동생은 아까처럼 방 구석에 눈을 질끈 감고 웅크리면서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더래요. 그러더니 동생이 한참을 달달 떨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화장실 거울에 그거 확인하러 갔다 온 거야. 뭐? 그거? 뭐? 뭐야? 그게 뭐지? 뭐야? 이어진 동생의 말에 민성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어젯밤 폐건물 복도에 붙어있던 거울. 그 거울 속에서 동생만 다른 뭔가를 봤어요. 뭘 봤죠? 거울 안에서. 무심코 바라본 그 거울 속에 창백한 얼굴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근데 더 끔찍했던 것은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동생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대. 동생은 그 눈을 보자마자 기절을 했더라.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보려고 화장실 거울로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 근데 형, 한 명이 따라왔나 봐. 형 뒤에 어깨를 잡고 있었어. 주인공인 김미숙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어린 시절부터 유독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거나 듣는 경우가 많았던 세다. 것 같아요. 보는 분이야. 돌아가신 이웃집 할머니가 저희 집 텃밭에서 나무를 캐고 계신 적도 있었고, 어머. 동네 큰 길 도로 중앙에 교통사고 당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아저씨를 본 적도 있었고, 어이구. 그때 봤던 그 귀신은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섭고 기괴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시는 그 중에서도 기억하고 최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죠. 네. 봤던 귀신 중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며 자랐던 미숙 씨는 20대 초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귀신과 괴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 당시 미숙 씨가 가입했던 이 인터넷 카페가 규모가 엄청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네. 왜 이런 카페에선 서로 닉네임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숙 씨는 쑥이라는 이름으로 네, 카페에서 열혈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정기 모임을 맞아 카페 회원들은 폐가 체험도 할 겸 충남 보령으로 1박 2일 MT를 가기로 하는데요. MT 맞아요? 초창기 회원이었던 미숙 씨는 운영진과 먼저 가서 현장 세팅을 돕기로 했죠. 근데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 있던 그 폐가는 대문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낡아서 다 부서진 대문을 겨우 열고 들어가자 드러나는 어둡고 음산한 내부. 그동안 수많은 귀신을 보며 단련된 미숙 씨도 꺼림칙해서 들어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귀신들 딱 좋아하겠는데? 수기님! 네. 놀라셨어요? 네. 저 방은 음기가 안 빠져나게 문 좀 닫아놓을까 봐요. 네, 그러세요. 제대로 준비하는 운영진들이. 프로다. 우리 이거 먼저 치울까요? 네, 이거 먼저 어디 올려놓고, 네, 이쪽 치우고 있을게요. 미숙 씨와 운영진들은 다른 회원들이 다치지 않게 바닥에 있던 것들을 치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창 작업을 하던 그때 나무 조각을 줍던 미숙 씨의 발에 뭔가가 밟힌 거예요. 뼈인가? 발을 떼어봤더니 바닥에 놓여있던 액자 유리가 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액자엔 머리가 긴 여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네. 미숙 씨와 마주친 여자의 두 눈에서 새빨간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에서? 갑자기 미숙 씨가 이렇게 찰떡 앞으로 넘어지고 만 거예요. 뭐지? 누가 민 느낌이었는데? 밀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미숙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고개를 겨우 돌려서 액자를 바라봤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핏줄기가 막 흘러내리고 있던 액자가 멀쩡한 거예요. 그치, 잘못 본 거지. 헛거본 거지. 수기님, 괜찮아요? 아까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가서 좀 쉴래요?
그 기분 나쁜 곳에서 나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무섭긴 뭐가 무섭다 그래요 진짜. 무서운데? 깜짝이야 씨. 아 수기님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아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무섭지 않았어요? 수기님이 무서웠다고요? 헐 대박. 여기 지방령 있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뭐 워낙에 있어요. 아 놀래라. 남자 회원의 호들갑에 다른 회원들도 같이 흥분해서 주변이 시끌시끌해졌죠. 뭘 모르는 사람들. 그때 한쪽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여자 회원이 불쑥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회원님들은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우세요? 에이 귀신 중에서는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섭죠. 에이, 물귀신이 제일 무섭죠. 에이 물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물귀신 제일 무섭잖아요. 목 없는 귀신이 제일 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달걀 귀신 같은 거 그런 게 제일 무섭지 않아요? 엄만 많아가지고 진짜. 제일 무서운 건 빨간 머스크지. 마지막으로 뛰쳐나온 회원들을 끝으로 폐가 체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성공. 1박 2일의 정기 모임을 마치고 다음 날 야근을 마친 미숙 씨는 밤늦게 자취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입구에 누군가 어두컴이 서 있는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여자가 이 추운 날씨에 멍하니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낡고 해진 트레이닝복만 입은 채로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 소름 끼치게 웃는 거예요. 기겁한 미숙 씨는 재빨리 자취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 이상한 게 대체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으니까 혼란스러웠죠. 결국 그날 미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죠. 다음날 그날도 10시가 넘어서 퇴근한 미숙 씨는 잔뜩 긴장한 채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다시 어디선가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 여자다 싶었던 미숙 씨가 재빨리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눈길을 돌리자 사정없이 온몸을 꺾어대면서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기형적인 몸짓에 미숙 씨는 이번에 확신할 수 있었죠. 저건 진짜 귀신이다. 미숙 씨는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면서 다급하게 가방 안에 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평소에 귀신을 자주 보던 미숙 씨는 그 안에 팥을 넣어서 항상 챙겨 다녔거든요. 대비를 하는군요. 네. 자취방까지 따라오지 못하기만 간절히 바라면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우당탕 뛰어들어와서 문을 쾅 닫았죠. 다행히 팥이 통했는지 귀신의 기척이 더 안 느껴지더라고요. 다행이다. 위협을 느낀 미숙 씨는 그날부터 귀신 카페에서 알아낸 지식으로 새로운 비방을 만들었어요. 우선 종이에다 10원짜리와 소금을 올린 후 딱지 모양으로 접고
그 뒤에 임금왕자를 적어서 자취방의 동서남북 사방에 숨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깔깔대던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먹혔네. 그러기를 일주일,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여자의 모습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된 미숙 씨는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서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옷을 먼저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창가 쪽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취방이 반지하라서 사람이나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는 종종 들리긴 했는데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확인해봐야 되겠다 싶었죠. 열지 마. 바로 그 여자였던 거죠.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아까 들렸던 찹찹찹 이 소리가 여자가 거꾸로 서서 손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였던 거죠. 진짜 최악이네요. 이게 무섭다며? 무섭지? 이 말을 듣자마자 불현듯 지난주의 기억이 떠오른 미숙 씨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억하시죠? 폐가 체험날 사람들한테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섭냐고 질문했던 그 여자 회원. 회원님들은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서우세요? 에이, 귀신 중에서는 처녀 귀신이죠. 네, 물귀신. 가만히 듣고 있던 미숙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수기님은 귀신 본 경험이 많으시던데 어떤 귀신이 가장 무서우세요? 저는 워낙 많이 봐서 글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거꾸로 서 있는 귀신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는 많이 본 저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말에 만족한 듯 희죽 웃는 여자 회원은 헝클어진 긴 머리에 날고해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다음날 자취방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미숙 씨는 집안에 숨겨놨던 비방을 꺼내봤어요. 구리빛으로 반짝였던 10원짜리 동전들은 제 기능을 다한 듯이 새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미숙 씨가 미리 만들어둔 이 비방 덕분에 다행히 그 여자가 집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웃는 귀신, 춤추는 귀신, 거꾸로 서 있는 귀신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섭지? 미숙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미숙 씨 앞에 다시 나타난 폐가의 여자. 미숙 씨는 두 아이가 있는 지금까지도 종종 귀신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본 여자의 모습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손동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먼저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당시에는 혼자서는 여기 거의 안 다녔거든요. 남자들도 웬만하면 3, 4, 5 모여가지고 넘어가고 그때 당시 교수님들도 해지면 여기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주셨어요. 오 진짜 있어. 어떡해. 이제 여기 지나면 이제
금룡반점이라고 폐 건물이 있는데 저건가 봐. 어머, 너무 멀쩡하다 근데 건물이. 그때 생각이 나니까 지금도 살짝 닭살이 조금 돋아요. 야, 어떤 일이지?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동혁 씨를 대신해서 2006년 여름밤에 이 소름 끼쳤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이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렸던 저는 드디어 20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일 좋을 때. 대학에 들어가 우빈이와 정학이 그리고 병주까지 죽이 척척 맞는 친구들도 얻었죠. 맨날 술이야 술이야. 그날 밤도 학교 근처에 모여서 놀다가 한껏 흥이 올랐는데 너는 거기 들어봤냐? 금룡반점? 야, 거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요즘 거기 엄청 핫하대잖아. 심령 스팟으로. 예전에 그 앞에서 여학생 죽었다는 거기. 저희 학교 뒤에 헐떡고개라는 산길이 있거든요. 어느 날 밤 한 여학생이 그 고개를 넘다가 괴한에게 몹쓸 짓을 당해서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더니 결국 거기 있던 금룡반점도 망해버렸대요. 폐업한데 오늘 폐업. 갈래? 금룡반점? 아, 그런 데를 왜 가? 야, 동이 쫄았다. 쫄았다. 이뼈 우리끼리 갈래? 가자. 이 새끼 쫄았네. 술 때문인가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야, 가. 일어나. 기부리지 말고 앉아. 아, 가. 나와. 안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자정이 넘은 시각 소문의 금룡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깜깜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고개를 넘자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벽 위에는 금룡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건물이구나. 금룡.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이 막상 들어가려니까 너무 쫄리더라고요. 우빈이와 정학이를 따라서 머뭇머뭇대면서 들어가려는 그 순간 깜짝이야. 깜짝이야. 갑자기 가로등의 불이 팍 하고 꺼지는 거예요. 난 못 가. 니들끼리 가. 그렇게 겁에 질린 병주를 밖에 두고 나머지 셋만 금룡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갔어요. 어찌나 어두운지 랜턴 불빛에 겨우 의지해서 식당 홀로 이동했죠. 그런데 뭐야, 이게 말이 돼? 차곡차곡 정리된 수저, 가지런히 놓인 의자와 테이블, 이 위에 쌓인 먼지만 없었다면 마치 어제까지 가게를 운영한 것 같았어요. 이게 더 무서워. 예상과 다른 풍경에 괜히 목덜미가 섬찟섬찟했습니다. 아씨, 깜짝이야.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오래전에 영업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멀쩡히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우빈이가 겁도 없이 그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예요. 만지지 마. 야, 뭐야? 야, 냉장고에 뭐 있는데? 검은 봉지 밖으로 시커먼 피가 울컥울컥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별별 상상이 다 떠오르는데 깡우빈, 이 미친 녀석이 겁도 없이 봉지를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아유, 왜 그래? 야, 미쳤어. 만지지 마. 아, 나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야, 그냥 썩은 고기잖아. 겁 엄청 많네, 진짜. 아, 위험하다. 아, 야, 그만하고 일단 위에 올라가 보자. 그래, 차라리 빨리 끝내고 나가자. 저는 2층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촉이 뒤통수에 닿더니 저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너지 깡무빈. 두 친구 모두 계단 위에서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그냥 나가자. 어? 야 이게 뭐가 있어. 야 여기 진짜 대박이야. 빨리 와봐. 무서워 미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혼자 있는 건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이한 광경과 마주치고 말았죠. 네모난 뭔가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세워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불빛을 비추면서 다가가자 환하게 웃고 있는 신랑 신부. 거기 왜 있어? 바로 옆에 액자에도 똑같은 부부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섬뜩할 만큼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혼 사진은 신랑과 신부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사람의 발끝이 힘없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사진에서 왜? 마치 목을 매단 것처럼. 그 기괴한 모습에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액자는 저거 뭐지? 모퉁이에 뭔가 작고 검은 것이 끼워져 있었는데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걸 놔둔 거지? 액자 속 눈동자들이 일제히 저를 노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여길 나가야 한다. 친구들을 재촉하려는 그때 우빈이가 또 겁도 없이 초음파 사진을 집어드는 거예요. 얼른 나가자. 야 사진 다시 갖다 놔. 아 달라고. 야. 왜 자꾸 안 들어? 진짜. 저는 사진을 빼앗기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벌써 옥상에 도착한 녀석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금융 만점 정복했다. 보이냐? 아, 남아있던 친구. 그런데 병주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넋을 놓고 멍하니 저희를 쳐다만 보다가 뭔가 급하게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졸기네. 야 뭐라고? 똑바로 말해봐. 병주가 이젠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봤나봐. 심상치 않은 느낌에 서둘러 내려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우빈이 어디 갔냐? 뭐야? 분명 방까지 옆에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녀석이 사라진 겁니다. 또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거였냐? 옥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았어요. 분명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건물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도끼로 무언가를 찍는 듯한 그런 소리예요. 안 돼. 저랑 정학이는 서둘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자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두려움을 애써 참으며 야 깡우빈.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그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들려 있었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탁자 위에 검붉은 피, 그 피를 잔뜩 묻힌 채 썩은 고기를 미친 듯이 썰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답은커녕 돌아보지도 않고 더 빠르게 갑자기 칼을 든 녀석이 저희를 향해 달려드는 겁니다. 야 도망쳐! 도망쳐! 제발 제발 열려라 제발 제발. 늑주야! 우빈이가 제 몸을 붙잡고 확 돌리더니 칼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내려쳤어. 벌렁거리는 심장을 붙잡고 눈을 떠보니 야 우빈아. 저희는 정신없이 친구를 들쳐업고 황급히 금룡 반점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숨을 돌렸을 때 병주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야, 너네 그거 못 봤어? 병주 녀석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대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 야 내려와. 손에는 커다란 칼을 들고서 마치 뭔가를 찾는 듯이 저희 뒤를 서성이다가 우빈이 뒤에 뚝 멈춰선 그 남자. 우빈이의 머리채를 끌고 큰 소리로 깔깔 웃어대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칼을 든 하얀 옷의 남자. 뭔가에 홀린 듯한 우빈이. 금룡반점에서 그날 우리가 본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